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4월 13일이죠? 자, 밑에 자막은 밑으로 깔아놓고, 음, 시작을 해보자. 내가 아직 감기가 안 나가지고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 좀 낭낭하게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숙제를 내주고, 이제 13일에 여러분 공부하게 될 제목이 다른 동물들도 죽음을 이해할까? 였죠. 자, 여기 제목에서 우리가 보면 다른 동물이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영어는 동물이란 표현을 할 때 사람을 포함하는구나. 근데 우리나라 말로 동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인간도 동물이고 동물과 식물이라고 하는 크게 동물계, 식물계 이렇게 킹덤으로 구분을 할 때 우리도 동물계에 포함이 되니까 동물의 일종이야 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냥 동물이라 그러면 인간을 빼고 생각을 하지. 동물들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래서 마치 동물이지만 동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영어를 빼서 얘기를 하거든. 근데 영어는 이제 동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인간을 넣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영어에서는 other animal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제 한국어로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동물들은 아니면 동물들도 인간은 이해하니까 동물들도 죽음을 이해할까?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2018년에 몰카라는 걸 나는 처음 봐가지고 이걸 찾아봤더니 킬러 웨일이래. 근데 킬러 웨일을 또 우리말로는 범고래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보면 고래의 일종인가 보다라고 짐작은 할 수가 있지. 고래가 이제 떠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행을 하니까. 이 범고래 근데 이름이 텔라와카라는 애야. 그런 돌고래가 gave birth래요. 어, 출산을 했습니다라는 뜻이죠. 자, 지금 어떤 뭐 그 임산부가 산고 중이야. 애를 낳고 있어. 그럴 때는 she is in labor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죠. 언젠가 한번 labor라는 표현 나왔을 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 근데 그래서 결국 아이를 출산했어. 그러면 gave birth, 생명, 뭔가 탄생을 주었다. 그래서 출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출산한 그 새끼, 근데 새끼가 딸이었나 봐. 딸은 died, 죽고 말았어요. 그것도 1시간 안에. 탈라워크, however, 그치만 이 어미 고래는 didn't leave her body, 새끼 고래의 몸을 시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And over the next, 그리고 그 다음 17일 동안, 그리고 1600km를 고래니까 헤엄쳐 가는 동안이겠죠. 이 어미 고래는 kept it afloat라고 그랬어. float는 이렇게 떠다니게 하는 거. 우리가 튜브라고 부르는 것도 얘네는 플로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새끼고래를 계속 떠다니게 했습니다. 지켰습니다. 한 거죠. 어디에? atop her own body. 자기 몸 위에 아기를 받치고 계속 헤엄을 친 거죠. diving to retrieve the body whenever it slipped away. 그리고 다이브를 했어. 그러니까 잠수해서 들어갔어. 왜? 아기의 몸을 회수하려고. 아기의 몸이 미끄러져서 멀어질 때마다 아기의 몸을 회수하려고 다이빙해서 물속까지 들어갔습니다. 물속까지 들어가서 아기의 미끄러지는 몸을 다시 위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Even after it began deteriorating. 근데 언제까지 그랬냐면 아기의 시체가 부패되기 시작할 때까지. 자, 보통 우리가 부패하다 그러면 deteriorate보다 훨씬 더 쉽게 생각나는 말이 tooth decay 할 때 decay겠죠. begin decaying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rot이란 말도 있죠. rot, 썩다. 아니면은 미생물 같은 걸로 분해되다.
그것도 부패되다, decompose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deteriorate라는 표현을 써줬어. 근데 deteriorate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악화하다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녀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돼서 곧 죽었다 이럴 때 her health deteriorated rapidly and she died shortly. 그 다음에 뭐 점점 더 나빠지는 그 경제 사정 뭐 그러면 deteriorating economic crisis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decay라는 말보다 이제 악화라는 그런 말로 부패를 상징하는 뜻으로 이제 써줬어요. 근데 이렇게 by altering 이렇게 하기 위해서 alter 바꿨대. by feeding and travel patterns 자기가 먹이를 먹고 그리고 헤엄을 치는 여정까지도 바꿔가면서 자, 또 중요한 단어가 alter가 나왔죠. ALTER은 바꾸다. 여기서는 그냥 그 우리가 흔한 말로 changing 하는 거랑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alter 말고 우리가 ALTAR 하면은 이게 발음은 똑같지만 재단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동물민으로 들을 때 어떤 문장에 이게 바꾸다는 뜻이 아닐 것 같을 때는 재단이란 말에 이 단어인가 보다고 이제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야겠지. 그런데 이 어미고래의 behavior was certainly unusual. 이러한 어미고래의 행동은 분명 범상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뭐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But was she mourning? 근데 그렇다고 이 어미고래가 mourning, 애도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Or just confused? 아니면 헷갈린 것일까요? 그러니까 아기고래가 죽었는데 죽었다는 걸 모르고 그랬던 것일까요? 헷갈려서 그랬던 걸까요? 뭐 이런 식의 그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But 그러고 이제 끝났어. Do non-human animals grieve? 자, 그러면 인간이 아닌 동물들 또 나왔네. 위에서는 other란 표현으로 그걸 살리더니 이제는 other 대신에 non-human이라고 했어. 인간 이외의 동물은 그러니까 동물도 grieve 슬픔을 느낄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슬픔에 대한 표현을 한번 살펴보자. mourning이 나왔고 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애도라는 단어. grieve는 원래 grief 원래라기보다는 명사형은 슬픔은 grief죠. 근데 여기서 동사 grieve라고 썼네. 자, 슬픔이 grieve면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 보통 슬프다 할 때 sadness를 쓰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단어를 언제는 sad를 쓰고 언제는 grief를 쓰고 언제는 mourning을 쓸까? 보통 우리가 가장 영어를 배울 때 감정을 나타내는 말로 처음 배우는 게 sad일 거야. 그냥 보통 슬픈. I felt sad after the movie. 뭐 영화 보고 났더니 슬펐어. 그런 정도. 그런데 grief라고 하는 거는 누가 죽어서, 그러니까 상실의 슬픔 정도. 그렇게 깊은 슬픔을 나타낼 때 grief를 쓰고, 그러면 mourning은 그거를 애도하는 어떤 의식, 애도하는 장례식. 뭐 they were in mourning 하면 지금 상중이다. 뭐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살짝씩 다른 뜻이, 다른 슬픔이라는 거. 이거는 보통 슬픔, 아주 진한 상실의 슬픔. 이거는 그래서 하는 애도, 상실 후에 겪는 애도 기간. 그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동물이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새끼가 죽거나 뭐 동료가 죽거나 그랬을 때 정말 애도하는, 슬퍼하는 그런 감정을 동물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은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tricky question, 애매한 그런 질문입니다. 1871년 찰스 다윈이 argue, 주장했어. that 뭐라고? 다른 동물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동물이니까 동물 할게. 동물들도 아주 광범위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엔 슬픔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특히 in the absence of a dependable, 자, in the absence of 하면 뭐가 결여된 거지. 결석,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dependable, 의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믿을 수 있는, reliable, 뭐 이런 뜻으로 쓰인 거겠죠. 여기서는 믿을 수 있는 다리가 없어. 뭐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their minds겠죠. 인간의 마음과 동물의 마음을 이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교량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many scientists, 많은 과학자들은 have long been wary of projecting human emotions onto other animals. 자, wary of 하면은 그치, 경계에 오다. 많은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조심스러워했다는 뜻이죠. 함부로 딱 뭐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경계하듯이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는데 뭘? 프로젝트. 여기서 프로젝트는 우리가 프로젝터로 쏜다고 하지. 빔 프로젝트 할 때 프로젝트죠. 투영하는 거. 인간의 감정을 동물의 감정에 투영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여기서 투영한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그대로 동물의 감정과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인간의 감정이 팔주노초 파남 보면 동물도 그럴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투영하는 거. 같게 영사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주장하는 걸 조심해 왔대. It's also been thought that 이라 그랬어. 그리고 또한 이렇게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뭐 they might display 여기서 they는 동물들이겠죠. 동물이 display irregular behaviors. 자, 여기서 이 irregular는 우리가 알고 있는 regular의 반대말이잖아. 여기에 반이요. regular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냥 정기적이라는 뜻이야. 근데 비정기적인? 이상하지. 학교에 왔다, 안 왔다. 그런 의미의 irregular라기보다는 여기에선 보통 볼 수 있는 행동이 아닌 이례적인이란 뜻이겠죠. 저 위에서 이 어미고래가 슬픔을 표현한 것처럼 그런 이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after death, 그러니까 사망 후 이런 이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for other adaptive reasons, 다른 adaptive죠. 적응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크게 볼드체로 표시는 안 했지만 중요한 단어여서 여기서 표시를 한다면 adaptive란 말이 한 번 또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어답트와 구분을 해서 또 외워줘 많이. 어답트가 있고 어댑트가 있는데 어답트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He was adopted at the age of 4. 4살 때 입양이 됐습니다. 입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댑트는 그래도 잘 몰라. 어댑트는 근데 뭐 The novel was adapted for a movie. 원래는 소설이었는데 이거를 개작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렇죠? 쓸 수 있으니까 어댑트인데. 자, 어댑트를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의미에서 어댑티브 이뮤니티라는 말이 있거든. 요거에 그 대응이 되는 말로는 innate immunity라고 있어요. 그럼 뭘까? 그렇지. innate는 말 그대로 우리가 태어날 때 같이 타고나는 선천 면역이야. 그러면
어댑티브는 그 반대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타고나지 않지만 나중에 얻게 되는, 살면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얻게 되는 후천 면역이지. 어떤 균에 한번 노출이 되고 나면 그 균에 대해서 우리 몸이 면역세포가 기억을 해. 그래서 그다음 그 균이 또 침입을 해오면 빨리 대응을 해서 그 균을 죽여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후천 면역이다. 그때 어댑티브라고 그래요. 여기는 innate, 선천 면역 innate고, 후천 면역을 표현하는 말에 또 다른 말이 또 있기는 해. 여러분 옛날에는 에이즈라는 병이 불치의 병이었을 때는 항상 뉴스에 막 왕왕 오르내렸거든. 근데 이제 치료제가 나온 이후에 더 이상 많이 안 나오더라고. 에이즈가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거든. 그래서 acquired immune deficiency 신드롬이야. 그러면 여기서 acquired가 바로 후천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없었지만 타고날 땐 나중에 acquire, 얻은 거니까. 그래서 후천이라는 표현이 adaptive라는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acquired라는 표현도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자. And for a while. 그리고 한동안 the paradigm was that. 자, paradigm이라는 말도 중요한 단어인데, 단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또 표시를 해보면 the paradigm was that 우리의 인간의 어떤 사고, 그 시대의 사조라고 할까나? 그 시대, 한 시대의 흐름, 인식의 체계, 인식체계로 하자. 인식체계나 사고의 틀은 뭐였냐면, 인간은 were exceptional, 예외적이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동물들은 were reacting, 그냥 어떤 자극이 오면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해. 그치? reacting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responding.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야, 동물은. while 반면에 인간만이 thinking, 생각을 하고 그리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그 시대, 한 시대의 인식 체계였습니다. 사고의 틀이었습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한 시대의 인식 체계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인식 체계가 급변하는, 변할 때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는데 어떤 정도의 변화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지동설을 믿지 않았던, 그러니까 천동설을 믿었던 시기에,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돈다,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걸 코페르니쿠스가 아니, 하늘은 그대로 있고 지구가 돌아라고 주장했을 때 엄청난 인식체계의 변환이 있었지. 그런 정도의 변화가 패러다임 시프트래. 자, 그래서 동물은 인간처럼 느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어떤 우리 시대의 인식 체계였어. 그런데 this conception was increasingly challenging.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어떤 사고는 점점 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20세기에 와서. 왜? 1985년 예를 들어서 고릴라 called 코코라고 하는 고릴라가 who had been trained to, who had been taught to겠죠. 아니면 educated to 훈련을 받았어. use some signs from American Sign Language. 미국 수화의 일부 신호, 수화죠. 수화를 교육받은 이 고릴라는 was told that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her kitten companion,
같은 어떤 고양이랑 같이 살았나 봐. 옆, 옆에 같이 키우고 살고 그랬던 모양인데 같이 살았던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She made distress calls. 그러니까 이 그 고릴라가 너무 grief겠죠. 근데 grief란 말은 이번엔 안 쓰고 그 슬픔의 겨운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러한 소리를 냈대. 그러면서 several weeks later 그리고 나서 몇 주 후 looking at photo 또 다른 고양이 새끼 사진을 보면서 그러면서 sign 수화를 했대요. cry 운다고 sad 슬프다고 그리고 frown 얼굴 찡그리다 라고. Now there is a growing pool. 이제 점점 더 growing이라고 하는 건 increasing 늘어나고 있는 pool 어떤 우리가 스위밍 풀만 풀이 아니라 많은 모임이 생겼을 때 풀이라고 하지. 데이터가 점점 더 쌓이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관찰도 점점 쌓이고 있어. 그런데 이런 데이터와 관찰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일부 동물들은 여기에는 mammals, 자, 포유류도 있고 그리고 birds, 조류도 있는데 might experience 이러한 동물들이 그러니까 포유류와 조류와 같은 동물들이 what we call 우리가 깊은 슬픔이라고 하는 또는 애도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데이터와 관찰 내용을 보면 이 포유류나 조류 같은 동물들도 애도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3년 일리노아 엘리펀트 매트리아크 그 코끼리 우두머리 뭐 수장 인 일리노아가 collapsed 쓰러졌습니다. 자, 내가 표시해온 매트리아크를 보자. 매트리 하면 maternal 엄마를 표현할 때 모계를 표현할 때죠. 꽃게들은 모계 사회라고 하고 수장도 암컷이니까 매트리아크야. 만약에 수컷 사회라면 패트리아크죠. 패터널.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어 여러분들이 또 모나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 자, 요거는 근데 군주지. 군주야. 근데 보통 군주는 남자야. 그래서 근데 MO로 시작하니까 monarch. 음, 모개였나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방점은 모노. 군주는 한 사람이니까. 모노아크는 arch잖아요. 그 arch 위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사람. 그래서 군주고 matri는 그 중에서 여자일 때 matriarch, 남자는 patriarch. 남자 군주면 within minutes. 자, 근데 이렇게 코끼리가 쓰러지고 나서 몇 분 안에 또 다른 matriarch, 그러니까 코끼리가 무리를 지어 사는데 저쪽 무리에 또 수장인 우두머리인 그레이스가 가까이 와서는 엘레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only for her to fall again. 그러나 다시 쓰러지고 말았죠. 그러자 이 그레이스가 옆에 달려온 그레이스죠. vocalize. 소리를 냈습니다. 자, 여러분이 소리라고 하면 vocalize, vocal lesson. 우리 맨날 뭐 가수들 보컬 얘기 많이 해. 그런데 보컬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인간의 소리로 말을 하는 것 아니니까 그레이스 said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레이스 spoke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선택한 단어가 vocalize인데 그 vocalize는 많이 말도 쓰여서 뭐 showing children some pictures help them to vocalize their ideas. 그래서 인간이 vocalize 한다 그럴 때는 표현하다 그러면 되겠지. 자기 생각을 말로 당연히 표현을 하겠지. 근데 여기서 그레이스는 코끼리의 울음으로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그레이스는 울었습니다. 코끼리가 울다.
새가 울다. 우리는 동물들이 말할 때 울다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새는 birds sing, 노래한다고 하지. elephants cry라고 하나? elephants? 근데 모르겠네. 근데 여기서 vocalize라는 표현을 중성적으로 썼어. 그래서 그 번역을 할 때는 코끼리니까 엘리펀트는 그러니까 그레이스는 엘레노의 곁을 지키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까? And tried pushing her back up. 그리고 이 엘레노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밀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엘레노어가 죽었을 때 A female named Maui approach. 자, 마우이라고 하는 코끼리가 다가와서 positions herself 자기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비디오를 보지 못했다면 그냥 상상을 할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면 position herself over 엘레노아. 그러니까 엘레노아를 위에 자기 몸을 다 놓은 것 같잖아. 근데 그 그림을 보면 다리 하나만 올려놨지. 코끼리 발도 포라고 하려나? 사실은 포지션도 헐 포 해야 되는데 만약에 포로 하기엔 너무 커서 레그를 쓴다면 헐 레그를 쓰던가 엘레노의 몸 위에 다리 하나를 올려놓고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rocked back and forth. 자, 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애기들 자장가에 rock the baby, rocking the baby 애기 흔들어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락앤롤도 있고 락, 막 몸을 흔들면서 롤 구르듯이 그때에서 동사로 rock 흔드는 겁니다. Over the course of 1 week 일주일 동안 코끼리들은 그 어떤 코끼리 5개 부족에서 온 코끼리들이 엘레노이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On separate occasions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 코끼리 떼가 왔다 가면 또 하고 뭐 이런 거지. 아니면은 이것 말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이란 얘기겠다. 그리고 별도 다른 사례에서 elephant had been observed. 이렇게 코끼리가 이렇게 하는 게 관찰됐습니다지. 뭐가 관찰됐어? Carrying the remains. 유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유해? 가족의 유해를. 근데 그 유해에는 jawbones, 턱뼈, 그리고 tusk. tusk가 상아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아는 아이보리야. 그치? 아이보리. 그런데 왜 tusk라고 할까? 사실 이게 우리가 트리와 팀버를 부르는 팀버라고 하는 용어와 같은 관계인데 산에 심어져서 아직 살아있는 나무는 트리지. 근데 인간이 그걸 베가지고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목재를 쓸 때는 그때는 팀버가 돼. 그런 것처럼 동물들의 가장 큰 이빨, 엄니를 터스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뽑힌 상태로 돼서 인간이 가공하려고 쓰는 상태가 되면 아이보리라고 그때 아이보리라고 부른대요. 2010년 A giraffe 기린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deformed foot 발이 기형이었어요. And had trouble walking. 당연히 걷는 게 힘들었겠지. The calf lived just 4 weeks. 근데 이 giraffe의 새끼, 이 기린 새끼는 여기서 새끼는 꼭 욕하는 것 같다. 4주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칼프를 취하면서 칼프를 어디서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카우의 새끼를 송아지 할 때 calf라고 하죠. 자, 동물들의 그러면 새끼를 부르는 걸 한번 살펴보자. 독은 뭐야? 퍼피지. 캣은
키튼이고.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잘 모르는 것들이, 그래도 잘 아는 것들 중에 sheep, 양은 램이라고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좀 잘 나오는 게 큰 동물들. 예를 들어서 타이거나 호랑이나 라이언 같은 거. 동물의 세계나 뭐 이런 거 여러분 좋아하면 거기에서 잘 나오는 게 이제 타이거나 사자나 그 호랑이의 새끼지. 그거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컵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 새끼들을 컵이라 그래. 그러니까 프레디터, 포식자, 굉장히 큰 육식동물의 새끼는 컵이에요, 컵. 그런데 크면서도 초식동물이면 calf. 그러니까 송아지, 소 크잖아. 그리고 지라프도 큰 편이죠. 그런 건 calf라고 부르고. 큰 동물의 그래 새끼는 컵도 많이 나옵니다. 자, on the day of of the day calf died. 자, 그런데 이 주라프니까 우리 그 기린의 새끼가 죽었던 날 22 other female 22마리의 다른 암컷과 4마리의 그 청소년이라고 그렇고 어린 어린 기린이 다가와서 occasionally nuzzle the body 때때로 nuzzle 하면 nose 코로 이렇게 미는 거죠. 동물들은 앞발 이런 거 들기 힘드니까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 와가지고 막 비비잖아 얼굴 애정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이 기린도 그런 식으로 코로 이제 몸을 부비면서 애정 표현을 하는 거겠죠. On the third morning 3일째 되는 날 이 어미 기린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Which giraffes usually do constantly. 근데 이 먹는 행위는 기린들은 보통 항상 하는 행위죠. 동물원 가서 우리 기린 보면 항상 풀 뜯어 먹고 있잖아. 풀 먹어봤자 정말 열량이 얼마 안 되니까 계속 먹어야겠죠. 그런데 새끼를 잃고 나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질 않았대. Instead, 대신에 이 기린은 죽은 새끼의 옆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Even after 하이에나가 ate the body. 아기의 시체를 다 먹어버릴 때까지. ate라고만 써도 되는데 away at까지 쓴 거는 한 번에 먹지 않잖아요. 시체를 동물의 걔네들 세계를 보면 뜯어 먹지. 근데 뜯어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가죽이 있고 그걸 뜯어야 되고 뼈를 발라야 되니까 하나하나 천천히 다 뜯어 먹을 때까지 란 뜻이지. 과학자들은 have also begun 또 시작했어. 뭘? quantitatively. 자, 여러분 quantity에서 온 말인 거 잘 보이죠?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라는 표현을 써요. 자, 여기에 대응될 말로 정성적이라는 표현이 있어. 이거는 qualitatively. 이건 퀄리티를 본 거죠.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할 때 quantitative research가 있고 qualitative research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 quantitative라고 하면 그냥 수치로 보는 시장 조사를 하는 거고 정성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치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뭐 느낌이나 반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의 퀄리티를 가지고 보는 거래. 세부적인 거는 마케팅 그런 거에 찾아보시고 이걸 표현은 정량적, 정성적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정량적으로 수치로 assess 분석을 했어요. 동물들의 반응, 즉 죽음에 대한 반응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양쪽으로? 우리가 저건 정말 슬픔이야, 기쁨이야,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정성적인 반응 분석이잖아.
근데 이걸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대. 그래서 방법을 보니까 이런 거구나 싶은 게 이제 밑에 나오는데 연구진들은 바분이 이제 뭐지? 원숭이 일종의 뭐 꼬리 긴 원숭이인가? 그러니까 거기 그림에 나오는 원숭이 일종인데 우리 원숭이로 하자. 원숭이의 fecal 샘플, 분변의 그치 분변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거기서 뭘 찾았냐면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찾았어요. 근데 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은 내 스파이크 확 치솟아 오릅니다. 스파이크. 그러니까 피크라는 말과 똑같죠. 정점을 찍어. 언제? 인간이 bereaved. 누군가를 사별했을 때. 인간이 누군가 사별해서 사별로 이별했을 때. 죽음으로 이별 자체가 사별이지. 그러니까 사별했을 때가 맞겠다. 피컬부터 한번 보자. 피컬이 분변인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분변이란 명사겠죠. fecis가 분변이야. 소변은 유린이죠. 자, 그러면 유린과 fecis가 있는데 소변은 유린이고 fecis가 대변이야. 그러면 대변이 fecis인데 효은사는 fe컬이야. 이게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게 fecis는 여기에서는 S 발음이 나. 그치? 그런데 fekal이라는 형용사가 되면서는 K 발음이 나. 지멋대로요. 그래서 우리가 음, 확실하게 외워두지 않으면 헷갈리기 쉬운 단어고 요거랑 살짝 비슷하다고 떠오른 단어가 fetus란 단어예요. 여러분, fetus 뭐죠? 그치? 태아지. 그 형용사가 fetal이야. fetal, fetal. 그래서 태아의 같이 외워둡시다. 살짝 비슷하잖아. 이것도 fetus인데 fetal. This is fecal. 자, 그래서 분변 샘플을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콜티코이드, 글루코콜티코. 자, 글루코스 하면 이게 당이거든. 당이 붙어 있는 뭔가 호르몬이 돼. 근데 여러분 그 코티졸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 근데 코티졸이 이 글루코코티코이드에 또 코티졸 여기 보면 코티졸까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호르몬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도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 코티졸이 여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자, they compare the samples. they는 연구진이겠죠. 이 시료를 비교해 봤어. From females who had lost a close relative. 가까운 친척을 잃은 암컷의 분변 샘플을 비교해 봤습니다. With those who hadn't. 자, 가까운 친척을 잃은 적이 없는 뭐 그런 그 암컷의 분변과 비교를 해본 거겠지. 근데 이 가까운 친척을 누구에게 잃었냐면 in a predator attack. 포식자의 어택이니까 호랑이나 뭐 사자에게 잡혀 먹었겠죠. And they found that. 자, 근데 뭘 발견했냐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levels of 이 원숭이의 이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이 was significantly 아주 유의하게 높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The months following the death. 죽음 그 그러니까 친족이 사망하고 나서 그 다음 달 높아진 걸 발견했대. 이게 퀀티테이티브인 거죠. 요 호르몬의 수치를 쟀으니까 그걸 정량적으로 뭔가를 나타내는 숫자를 잡아냈잖아. 그러니까 정량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이 원숭이들은 then increased their grooming. 그랬더니 자기의 그루밍, 서로 그 몸을 다듬어 준다고 해야 되겠죠? 그 고양이 맨날 그루밍하고 있잖아. 그래서 다듬어 주는 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And the number of their grooming partners. 그리고 같이 다듬어 주는 파트너 수도 늘어났어.
그리고 더 넓어지고 강력해졌어. 뭐가? 사회 네트워크가. Within 2 months, 2개월 안에, 그랬더니 2개월 안에 이 호르몬 수치가 정상 수준으로 베이스라인, 기저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기초, 디폴트와 같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 상황으로 돌아왔대. 연구진은 또한 목격했습니다. 뭘? Primate mothers. 자, primate은 뭐지? 아까 매머즈는 포유류, 젖을 먹여서 새끼를 키우는 동물이죠. 프라이메이트는 영장류야.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헷갈리는데 그걸 밑에서 보도록 할게. 이 영장류는 engaging in apparently contradictory behavior. 아주 contradiction, 모순이죠.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While carrying their dead children, 새끼가 죽으면 이걸 데리고 다녀. Like switching, 근데 왔다 갔다 해. Between cannibalize가 같은 종족이 서로 잡아먹는 거지. 식인종이 캐니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먹다가 또는 dragging their child corpse body, 그러니까 이 새끼의 시체를 지혜질 끌고 다니다가 또는 carefully carrying, 아주 조심스럽게 안고 가거나 grooming, 얘를 또 막 해가지고 그루밍까지 해. suggesting that 이걸 봤을 때 뭘 할 수 있냐면 이 어미들이 experiencing conflict, 상충되는 충동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프라이밋을 한번 보자. 우리가 그 아까 매몰이 나왔어. 포유류가 나왔고 지금은 또 영장류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옛날, 나는 아주 옛날인데 여러분은 그렇게 오래진 않았겠지. 생물 시간에 아마 배웠을 계문, 강목, 과속종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 영어로 찾아보면 이렇대. 우리가 동물계, 식물계, 킹덤이래. 동물만 자르면 요 밖에 이제 식물이 있는 거지. 동물만 잘라서 보자. 동물계충에 무슨 문이 있고, 그러면 강이 있고 목이 있고, 아까 우리 포유류가 나왔잖아. 포유류가 강이래. 포유강. 여기야. 그러면 젖을 먹이지 않는 동물들은 그 바깥에 있는 거지. 젖을 먹이는 애까지만 여기 들어와. 젖을 먹이는 애 중에서, 그런 동물들 중에서, 그 다음에 프라이밋 오더. 모기래, 사실은. 아까 우리가 지금 이게 영장류라고 하지만 영장모기래요. 사실 여기에 딱 맞게 표현을 하면. 영장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젖을 먹여서 새끼를 키우는 그 포유류 중에서도 손과 발, 그리고 이런 자기의 몸이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할 줄 아는 동물을 영장류라고 해서 결국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올 때까지는 3단계를 더 거쳐야 돼. 어쨌든 저렇게 분류되는 거였습니다. 자, our current understanding, 우리의 현재 이해, 뭐에 대한 감정의 랜드스케이프. 자, 갑자기 랜드스케이프가 나왔어. 랜드스케이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풍경화할 때 랜드스케이프고, 조경할 때 랜드스케이프죠. 감정에 조경하면 되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 치 조망을 감정인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하나의 캔버스에 다 그려 놓을 수 있다고 해보자. 다른 그러니까 동물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이해하는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특히 동물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대화도 통하지 않고 언어도 통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Meta Grasp on Mourning, Animal Kingdom, 동물들,
동물개야. 여기 아까 우리 여기 개잖아요. 이 동물개에 속한 이러한 동물들의 애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같은 말이죠. We need a lot more research.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grasp가 원래 손으로 촥 잡는 거잖아. grasp. 손으로 잡는 거 보면 우리 머리로 잡는 거, 즉 이해하는 것도 grasp라고 합니다. 그러면 where does this leave for now?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요거밖에 이해 못했다고? 그러면 현재는 뭐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conversation around whether. 자, 동물들이 감정을 느끼나 여부에 대한 그런 대화. 감정 중에서 슬픔 같은 걸 느끼나에 대한 대화는 can be emotional. 감정적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쉽습니다. in part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그 대화의 결과가 정말 아주 중요한 함의를 띠고 있기 때문이죠. 의미를 띠고 있기, 실질적인 의미, implication,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like determining, 뭐 같은 이러한 범고래를 should be isolated, 고립시켜 놓고 혼자 captivity, 포획 상태로 계속 유지해도 돼? 저렇게 감정이 있는 동물을, 저렇게 새끼를 사랑하고 죽으면 슬퍼하는 동물을 우리가 함부로 가다 놓고 찌뽀해서 가다 놔도 돼?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감정이 있고 동물의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면서 많은 동물들을 풀어주고 있죠, 이미. 또한 한 걸음 더 나가 dairy cows, 젖소를 should be separated from 새끼를 낳은 후에 그냥 바로 분리시켜가지고 또 송아지는 따로 키운대. 근데 그런 게 정말 윤리적으로 맞을까? 젖소 새끼 낳자마자 자기 새끼를 떠나보내는데 슬프지 않을까? Until we do have more data on the subject. 자, 이 주제에 대한 더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should we treat 우리는 동물들을 like they have the capacity to grieve 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해야 할까요? Or assume they don't 아니면 얘네들은 슬픔 같은 건 몰라 애도 같은 건 할 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대해야 될까요? 근데 맨 마지막이 그 기준을 세워줘. 어떤 믿음이 could cause more harm, 더 큰 해악을 끼칠까요? 답은 명확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 생각해 보진 않지만 묵직한 주제를 흥미롭게 다뤄준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공부를 해봤습니다. 밑에 부분은 이제 내가 여러분하고 볼드에선 지웠는데, 거기서 이제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 여기서 이제 보면, What do we know about how animals experience pain? 자, 그러면 고통에 대해서, 동물들이 통증을 느끼는지, 고통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Shrimp feel the same way that dogs do. 만약에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새우와 개가 느끼는 고통이 비슷할까요? 아니면 뱀과 그다음에 달팽이는 어때? 뱀이 고통을 느낀다면 달팽이도 그만큼의 고통을 느낄까? 같은 동물이니까 비슷한 정도일까? 자,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 비디오를 통해 계속 살펴보도록 하세요. 이 주제를 한번 떼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동물들도 죽음을 이해할까요? 이걸 한번 보고 나면 비슷한 주제들이 막 뜨잖아요. 그거 밑에 여러 가지 한번 쳐보면 진짜 재밌는 거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흥미있는 거 찾아서 몇 가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공부하는 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